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돈바스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러시아군은 키우에서 패하고 퇴각한 병력들을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하여 재배치를 완료했고 동부 동남부 남부 지역의 모든 곳에서 소규모 병력으로 동시다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릴라전에 능숙한 우크라이나군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우크라이나군이 진지구축과 참호 축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숨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각계 격파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집중 폭격으로 소나기 펀치를 날려야 하는데 그러한 군기 및 사기가 없어 보입니다. 전투 중에 지휘관을 문책하여 체포해 가니깐 당연히 지 통제 및 통솔력 부재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장성 8명 사망하고 장교도 380여 명 사망했다고 하니 작전 지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하르키우와 이지움 전황을 볼까요? 러시아군은 4월 23일 이지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지움 서쪽 약 100km 떨어진 조로바는 러시아군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이지움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제64여단은 이지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3일 하르키우시 북동쪽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하르키우 지역에는 러시아 예비 병력들이 속속 투입되어 병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맞서 하르키우 북쪽 지역에서 반격했고 몇 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4월 23일 마린카, 포파스나 루비즈네에서 공세를 전개했지만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루비즈네를 차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투가 계속되는 걸로 보아 함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북쪽 마린카, 세베로도네츠크,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작전이 성공하면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삼면으로 포위당해 전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슬로반스크 북서쪽에서 러시아군 측면을 공격해 돌파가 성공하면 슬로반스크 축으로 내려오는 러시아군이 포위 공격당하게 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시리아, 리비아,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용병 2만 명 정도가 돈바스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마리우폴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계속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보급을 끊어 모두 굶겨 투항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리우폴 시 당국은 현재까지 4대의 버스만 민간인을 대피시킨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를 위해 버스를 대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련한 버스는 모두 러시아 영토 내로 가는 버스여서 다수의 시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전선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집중 공격하지 않고 포격을 통하여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자포리자에 러시아군 병력이 투입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공항을 집중 폭격하여 러시아군 헬기와 보급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 저항군이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저항군이 러시아군 상당수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의 우크라이나 남성을 강제 징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부전선 헤르손에서의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 위치한 러시아 제49연합군 전방지휘소를 공격하여 몰살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장군 2명이 전사하고 40여 명의 장교들 모두 섬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현지 시간 4월 22일 야간에 남부전선 헤르손 전역을 지휘하는 노바카오프카 인근 러시아군 제49연합지휘소를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군 지부가 전멸했다고 현지 시간 4월 24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8개 마을을 탈환했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전선의 속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이틀 만에 무려 100km를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진격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격한 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수도 키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동했다고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신의 공격용 헬기 카모-452 엘리게이터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모-452는 보병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값싼 대전차 미사일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형편없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서의 성능이 좋다면 보병 위치를 센서가 먼저 감지하여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하여 적을 제압했을 텐데 센서의 기능이 형편없어 적의 보병 위치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비행하다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떴다 하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